어제였습니다. 2005년 2월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배우 고 이은주 씨의 사망 12주기.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추모관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일찍 가신 것 같아가지고 아쉽고 더 많은 작품들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애도의 글과 사진을 올리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고 이은주 씨는 지난 1997년 KBS 드라마 스타트로 데뷔해서 드라마 카이스트, 불새, 영화 연애소설, 주홍글씨 등 작품마다 변신을 이어가며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인정받은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25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감정적으로 공명했던 부분들을 담아냈다라고 생각하는 배우가 갑작스럽게 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1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대중의 그리움 속에 살아있는 고 이은주 씨,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최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어제 불륜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해서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남녀의 불륜으로 사랑과 고통, 또 후회와 방황을 한다는 주제 설정이 청소년에게 좀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위는 또 흡연이나 음주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성적 표현을 하는 대사 역시 사용돼서 유해성이 다소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감독의 19번째 장편 영화인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인 영화 감독과 사랑에 빠져 고민하는 여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 23일 개봉 예정입니다. 배우 이민호 씨가 2017 국가 브랜드 문화 부분 대상을 수상했네요. 후배들에게 또 좋은 한류 문화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고요. 정말 열심히 잘 활동해서 앞으로도 국가 브랜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국가 브랜드 대상은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 이미지에 미친 공로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상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높였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아시아 한류 스타상, 그다음에 꽃보다 남자, 개인의 취향 상자 이런 걸로 인기가 급상승함으로써 최근 종영된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로도 인기를 끈 이민호 씨. 드라마 등으로 한류를 주도한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수상 소식에 이어 기부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민호 씨가 2014년 팬들과 함께 만든 프로미즈란 단체가 국제 NGO인 굿네이버스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프로미즈와 굿네이버스는 지난달 공식 SNS를 통해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수 1,000개를 달성할 경우 기부를 약속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캠페인 완료 시에 5천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빠르게 달성해서 이번 기부금은 국내 위기 가정의 난방비와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방송에서 스타가 입거나 쓴 제품들, 일명 스타 패션으로 유행을 선도하죠. 스타들 가운데서는 특히 입은 옷이나 물건 등이 화제가 되며 관련 상품을 매진에 이르게 하는 스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주름잡은 대표적인 패션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60년대로 가볼까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분이 만드는 패턴, 카팅 자체가 달라요. 그때 미니스커트 입고 노래하는 그 모습은 우리 젊은 여자들한테는 아주 환상이었죠. 대한민국 1호 디자이너 노라노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노래를 불렀던 윤복희 씨입니다. 이후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불었던 미니스커트 열풍,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지금 봐도 세련됐네요. 트로이카 여배우의 전성시대였던 1970년대.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 세 사람은 할리우드 여배우 파라 포셋의 이름을 딴 포셋 헤어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언제 울었어요? 성민 씨가 매일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죠. 그렇군요. 당시 웬만한 여성은 이 짧고 굵은 웨이브의 머리를 한 번쯤 해봤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펄 시스터즈. 나팔바지 노래에 나팔바지 패션까지 선보이며 나팔바지를 당대 최고의 패션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멋지네요.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80년대, 사회적 시선이나 전통관념에 저항하는 화려한 패션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과장된 어깨 패드에 디스코 바지, 풍성한 투피스에 찢어진 청바지까지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국의 마돈나로 꼽혔던 가수 김한선 씨. 김한선 씨가 찢어진 청바지의 원조라는데요. 연애 수첩과 만난 김한선 씨가 당시 찢어진 청바지의 탄생 비화를 전했습니다. 제가 외국 공연을 이제 어렸을 때 좀 많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 청바지들도 보게 되고 제가 또 리폼을 더 했어요. 더 좀 과감하게 찢고 또 많이 찢어진 데는 옷핀 같은 걸로 이렇게 또 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장식처럼. 네, 데뷔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패션 감각을 뽐내고 있는 김한선 씨. 올 4월에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90년대로 가볼까요?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멜빵 바지와 창표 패션을 비롯해서 그리고 드라마 속 김희선 씨의 그거 기억나세요? 곱창 밴드. 본격적인 스타 마케팅이 시작됐죠. 특히 김희선 씨의 곱창 밴드 매출 40억 원을 기록하며 완판녀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타들이 입고 또 소비하고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내가 그 스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타 마케팅들이 PPL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텔레비전을 통해 소개되던 스타들의 패션, 2000년대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공항 출국장 혹은 스타들의 SNS입니다. 스타들이 대중에게 직접 자신들의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공항 패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죠. 하지만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과 결합되면서 이것 과도한 협찬 아니냐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스타들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먹고 입고 또 하는 것들을 갖다가 따라하고 싶은 건데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어떤 상품들만 보게 되는. 반면 자신의 신념을 담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패션을 활용하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대신 4만 원짜리 시계를 협찬받아서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한 유재석 씨도 있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티셔츠나 팔찌를 착용한 박보검 씨 등이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 메시지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과도한 명품 협찬보다는 소소한 패션 아이템 하나에도 큰 뜻이 담긴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